오늘은 나라와 백성은 임금보다 중요하다. 요즘 말로 한다면 나라와 통치자는 백성보다, 국민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세기에 살았던 난세의 명재상이라고 하는 중국 5대 시대의 풍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도는 882년에서 95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덜 알려진 인물인데 여기에 사파처럼 그려진 이분이 그 5대 풍도라는 사람입니다. 주제로 말씀드렸지만은 나라와 백성은 임금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여긴 명재상 풍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타고가 평하는 풍도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촉한의 명재상 전략가 제갈량에 관계시켜서 그의 독특한 역사인물 평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하나가 어떻게 통치자를 뽑고 어떻게 그것을 계승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 5대 시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5대 시대는 53년 동안인데 이 53년 동안에 왕조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시대였겠습니까? 물론 우리 오늘 민주사회에서 선거를 위한 데라면 다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있어서 왕조가 53년에 5번을 바뀌었다는 것은 그러한 이 풍도라는 인물은 이 5 왕조 시기에 있어서 무려 4 왕조와 12임금을 그것도 성이 다른 또 거란까지를 섬겼다고 해서 역사에 있어서 아주 못된 그러니까 충신은 불사 2군인데 충신은 2임금을 섬겨서 안 되는데 12임금 4 왕조를 섬겼기 때문에 유교 사가들은 아주 불충의 대명사로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세기까지도 아주 불충하고 못된 정치적인 배신자처럼 여겨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타고라는 16세기의 정치평론가, 역사비평가, 대사상가인 그는 풍도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왕조, 군주를 배반했는지는 몰라도 백성을 위해서는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 합니다. 논리를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가 비판하는 유교의 성인 맹자의 말을 인용한다는데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유교의 사가들이 불충하다고 야단을 치는데 이타고 얘기는 풍도는 맹자의 사상을 아주 잘 이해하고 기성한 사람이다. 그럼 맹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맹자는 사직은 군주보다 중요하고 백성은 사직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치자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백성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신경을 안 썼지만은 사직이라는 글자 둘이 사라는 것은 국가 안녕이다. 뜻이 그렇습니다. 직이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사는 거다. 그냥 2가지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거,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맹자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풍도다 하는 것을 이타고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 왕조가 53년에 바뀌는 동안에 그 혼란기에 군주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했는데 이분은 재상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자로서 그 군주의 뜻과 나라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은 백성들이 적어도 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이 높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견해입니다. 군주와 그 국가의 실제 지향하는 바하고는 다르더라도 풍도는 속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끝까지 봉사한 사람이다. 이런 점입니다. 그 시기에 조그만 분쟁들은 있었어도 성을 뺏는 큰 전쟁은 없었다. 그러니까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특히 중국의 왕조만을 섬긴 게 아니라 그때 거란이 북쪽에 있었는데 거란의 야율시
우리하고도 우리가 고란전쟁에 야율시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율시까지도 섬겼다. 그냥 중국을 위해서. 그래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것은 이타고의 평가 중에 촉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삼국지의 촉한은 다 알고 유비가 죽고 그 유비의 뒤를 이은 유선을 끝까지 도와서 후주 유선을 도와서 청나라를 위해서 위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오장원에 가서 전사하는 명재상 제갈량, 그 제갈공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숭배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충절이 뛰어났고 전략이 뛰어났고 문무가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위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타고는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조가 되는 촉한의 분이 있는데 초주라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초주라는 정치가는 제갈량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판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는 것은 제갈량은 상당히 지혜롭고 사태를 제대로 볼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돕고 있는 유비의 아들 유선은 무능한 사람이었다. 그럼 무능한 사람은 우리가 병으로 치다면 약을 써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약도 받아들이라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도 소용이 없는 후주다. 그런 후주를 위해서 제갈량이 봉사를 했는데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보자. 유비가 죽고 나서 후주를 위해서 제갈량은 적어도 위나라를 군대를 일으켜서 6번을 쳐들어갑니다. 자기가 죽고 전에 지금 촉한이 너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위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제갈량이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은 위나라에는 적어도 사마이 그리고 조진 같은 명정치가들이 있어서 도저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군대를 6번이나 일으켜서 위나라를 쳤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자신도 오장원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자기의 계획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 문제는 유교에서 얘기하듯이 충절을 위해서 군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6번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었지만은 그것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사마담이 얘기한 것 중에 유학자들의 생각은 모든 것을 넓게 하지만은 그 요약된 요점이 없고 유자들은 그리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 이루는 공이 별로 없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 제갈무후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지 않느냐. 일은 많이 하려고 그랬지만 공을 이루는 것은 없고 요점이 별로 없었다. 그 점에 있어서 초주는 제갈량에 오히려 원종을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초주 자체는 차라리 우리나라에 항복하는 게 낫다는 것을 제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역사에서 뒷날까지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대위인으로 여기는 제갈량을 함부로 비판하고 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타고의 평가는 상당히 놀라운 면이 있고 지금에도 상당히 귀감이 되는 교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 풍도라는 사람은 사왕조 12군주를 섬기면서 아주 처세에 능란하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주 놀라운 것은 그 언행,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심보감에도 이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설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혀의 시, 입이라는 것은 화를 일으키는 문이고 혀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죽이는 칼이다.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혀를 깊숙이 감춰두면 언제 어느 곳에 가서도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데 요즘에 우리가 너무 많이 떠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 그 말의 실수, 말 한마디로 해서 그냥 즉각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인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아주 귀감으로 여기고 본받아야 될 쉽지만은 아주 어려운 중요한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점에서 풍도의 처세, 그리고 제갈량의 평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귀중한 교훈으로 역시 남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